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월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육이 월동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아마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일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육이들이 서서히 베란다 안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햇살의 위치에 따라서 냉해를 덜 입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해야지만 다육이들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영상 속으로 보면 이 다육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지만 거리대에서 베란다에서도 많이 몇 년간 키워봤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 댁 환경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육이 하우스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영상 5도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다육이가 얼어서 죽은 적은 없으니까 이 다육이들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이 다육이를 키우기가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름보다도 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쁜 단풍을 구경을 하면서 아마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육이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다육이 활동은 봄부터 거리대에서 얘네들이 적응 훈련을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면 영상 5도까지는 안전하게 얘네들이 바깥에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를 주기적으로 잘 살피셔 가지고 영상 5도가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리대에서 화분들을 다 꺼내 가지고 베란다에 위치시키는데, 이렇게 잎이 두꺼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창가 근처에 포진을 시키고요. 이렇게 잎이 얇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주겠다고 창가 근처에 두게 되면 오히려 잎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잎이 두꺼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창가 근처에 놔도 되고, 잎이 얇은 아까 보여드렸던 파스텔 철화나 아니면 엘리엇 같은 잎이 얇고 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서 살짝 떨어뜨려 가지고 화분을 위치시켜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철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강한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이 앙우같이 잎이 얇고 평평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잘 입습니다. 특히 저 뒤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보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겨울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잎이 통통한 이 라울은 창가에서 살짝 떨어뜨려 가지고 화분을 위치시켜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육이라는 식물이 겨울에 강합니다. 그러나 잎이 얇고 긴 그런 다육이들은 냉해를 입지 않게 이 창가에서 살짝 떨어뜨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영양제를 살짝 봄까지 킵해 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1월 이후부터는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 뿌리가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거리대에 있을 때 칼슘제 정도는 한번 치고 베란다로 드리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 안에서 키운다 그러면 아무래도 실내라는 공간 자체가 제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살충제와 살균제 같은 경우도 꼭 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 흐름이 좋다가 공기 흐름이 나빠지게 되면 바로 생기는 게 뭐냐면 깍지벌레가 찾아옵니다. 깍지벌레가 찾아오게 되면 한번 발병되면 한 번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약을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쳐줘야 죽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녀석이기 때문에 꼭 거리대에서 베란다로 들일 때 살충제와 살균제를 꼭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혼합된 일타올키를 쳐준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칼슘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루로 되어 있는
칼슘제를 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와 결합돼 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요즘은 액체로 된 칼슘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살균제와 살충제 그리고 물을 충분하게 준 다음에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 가지고 자리를 잡는데요. 이 자리를 잡을 때는 바닥에 그냥 화분을 놓게 되면 냉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나무 판자나 아니면 이 신문 종이 같은 거를 깐 다음에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놔야지만 겨울 냉기가 이 화분 물구멍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종이를 활용해 가지고 이 냉해를 막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 가끔 이 베란다에 실내 하우스를 설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베란다 자체가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한데 하우스까지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화분을 놓게 되면 보온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병충해가 더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 실내 하우스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오히려 봄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수시로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를 수시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육이 뿌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영양제가 들어가면 이 줄기 자체에 질소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병충해에 더 노출이 됩니다. 병충해에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줄기가 더 상처를 입고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영양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성장이 멈추는 그런 계절에는 더 그렇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냉해에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가지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이 따뜻한 곳에 옮겨주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따뜻한 곳으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살짝 온도가 1, 2도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 이 화분을 놓고 자리 잡는 게 좋습니다. 이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가끔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물르거나 아니면 공중뿌리가 나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 공중뿌리가 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화분에서 꺼내 가지고 뿌리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화분 속 안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라는 게 확인되면 젖은 흙에 그대로 두지 말고 새 흙에 마른 흙에 자리 잡은 다음에 한 10일 정도 쫄쫄 굶긴 다음에 물을 주면 물의 반응을 바로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는 참 바빴습니다. 바쁘고 분갈이도 많이 해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분갈이를 진작 해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됩니다. 매번 이 귀찮아 가지고 이 분갈이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데요. 원래는 9월 달에 분갈이가 다 완료가 돼야지만 얘네들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시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가지고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도 성장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지고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분갈이를 하면서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을 보면 내년에는 더 빠르게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름 동안 힘들어했던 다육이들이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서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육이에 대한 그런 열정이 조금은 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다육이를 포기할까? 다육이를 이제 그만 키울까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둘까 합니다. 구독자님들 댁에 있는 다육이들도 아마 예뻐질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을 똑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포기할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또 예뻐지는 모습에 또 마음을 줘가지고 또 마음껏 가을 단풍을 감상하면서 가을 겨울을 즐겁게 보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